안녕하세요. 자기계발TV 조영근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탕웨이와 양조위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새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의 여주인공 탕웨이가 한국 영화감독과 결혼해서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영화의 원작 소설 새끼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중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장아이링입니다. 한때 서구의 평론가들은 장아이링이 중국 현대 정치사의 질곡이 아니었다면 중국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을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장아이링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녀는 1920년 상하이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청나라 말기의 권력가 리홍장의 손녀딸입니다. 그런데도 어린 시절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아편 중독에 찌든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쫓고 베이징 중앙정부 총리 딸과 결혼했죠. 그리고 새어머니는 장아이링을 좀 구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장아이링은 중등학교 때 천재였습니다. 런던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홍콩 대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들이 홍콩으로 몰려들자 졸업하기 직전에 다시 상하이로 들어와서 맨 처음 쓴 소설이 유명한 천재몽입니다. 일약 사교계의 스타가 됐습니다. 명문 재래가구 후손, 빼어난 미모와 지성, 어딜 가나 주목받는 모던 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친일파였던 호란청이라는 관료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와 동거하게 되면서부터죠. 그때쯤 국민당에서는요, 당시 사교계의 꽃이었던 정핑누라는 여자를 이용을 해서 당시 친일 권력자 딩모춘을 살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장아이링은 남편인 호란청으로부터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 새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편 호란청은 일본으로 도망갔고 친일파의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장아이링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의 작가와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순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5년 미국의 경찰은 교회의 한 주택에서 사망한 지 오래된 아시아계 노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아이링이었습니다. 그녀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외롭고 쓸쓸한 것이었죠.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의 인생을 단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지만 그래도 장아이링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정말 알 수 없다, 미묘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려본 것입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장아이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특별한 공식이 없다는 것 배웠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공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했죠. 그 중에서 과학적인 시도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1937년 하버드 대학교의 알리 복 교수는요,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268명을 골라서 그들의 삶을 장기적으로 추적합니다. 30년이 지난 1967년 하버드 대학교 의대 정신과 교수였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그 연구를 이어받았죠. 그리고 베일런트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의 여러 석학들의 도움으로 이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2009년 72년이 지나서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 월간지에 의해서 최초로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특출난 하버드 엘리트들의 삶은 모두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발은 모두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명 정도는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도 했고 유명한 소설가도 나왔고 대통령도 나왔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러나 그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그들 중에서 무려 20명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었고요. 50세쯤 되었을 때는 무려 3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결국 삶이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삶의 공식은, 특별한 공식은 없다. 행복의 공식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끝까지 주도했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그리고 행복이란 곧 사랑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요, 남성의 경우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47세 무렵에 형성된 인간관계가 나머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뤘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결과가 우리와 시대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 있었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7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종적 연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앞으로 행복하게 나이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7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크든 작든 누구든지 고통을 다 가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고통이 적냐 많냐가 아니고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잘 대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특히 평생교육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이고, 네 번째는 금주, 다섯 번째는 금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적절한 체중이었습니다. 이 7가지 요소가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7가지 요소를 자신의 삶에 적절하게 버무려서 앞으로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나침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